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엑시콘입니다. 일단 엑시콘은 제가 여러 번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DDR5 시대로 가면서 핵심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투자를 진행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추세가 좀 하락세로 진행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정리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꽤나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엑시콘은 200% 이상에서 200% 수익률 이상에서 좀 많이 정리하였고 현재는 한 184% 정도 수익 중입니다. 다만 제가 184% 정도 수익 중이지만 여전히 엑시콘을 좋게 보고 있고 저는 추가 매수도 이제 조금씩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일단 여러 번 좀 분석해드렸고 이제 구독자분들은 아마 대부분 엑시콘에 대한 그런 사업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간단하게나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 이제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후공정에서도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고 이 DDR4에서 DDR5로 넘어갈 때 이 검사 장비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장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 규격이라고 하죠. 규격.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서 이 규격 자체가 바뀌어요. 규격이 근데 바뀌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율입니다. 수율. 그러니까 불량이 좀 많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불량을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처음에 가장 많은 투자를 진행하는 쪽이 바로 검사 장비입니다. 왜냐하면 이 규격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량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불량품을 검사 장비에서 이제 제때 체크하지 못하고 고객사로 넘어갔을 때 꽤나 큰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이 삼성전자에서 이제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에 납품되는 그런 반도체를 납품했을 때 이 불량이 난 적이 있어요. 꽤나 대량 불량이 난 적이 있어서 몇 조 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삼성전자에서 100% 전부 다 이제 다시금 좀 조치를 취해주는 그런 걸 했었는데 그 당시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대비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만큼 적자가 아니라 이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만큼 이 DDR4에서 DDR5로 넘어갈 때 이와 같은 문제점이 생기지 않으리란 법이 없어요. 그만큼 검사 장비에 대한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수율이 좀 처음에는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준비가 서서히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기준에서 엑시콘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고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하는 것을 보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생산이 진행이 된다면 훨씬 더 폭발적인 그런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메모리 검사 장비뿐만 아니라 이제 엑시콘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까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제 좀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비메모리 쪽에서도 삼성전자가 가장 이제 크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CIS 이미지 센서 테스터를 현재 개발하고 있고 이제 납품까지 거의 완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대한 제가 그 기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메모리 CIS에 대한 테스터가 대한민국에서 독점이에요, 독점. 지금까지 일본의 이제 어드반테스가 삼성전자에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엑시콘이 이 시장에 뛰어든 것입니다. 또한 제가 더 좋게 보는 이유가 원래 이 반도체 장비라는 것이 이 반도체라는 것이 워낙에 기술 지배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한번 길을 뚫어 놓으면 다른 기업들이 도저히 좀 치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만큼 굉장히 이 진입장벽이 견고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시콘이 왜 이런 것들을 제가 좋게 보고 있냐 하면은 바로 이 CIS, 그러니까 비메모리 테스터 장비를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동 개발을 완료했느냐? 국가에서 국책 지원 사업으로 채택을 시켜줬어요. 그만큼 국가에서 밀어주는 산업이고, 특히 삼성전자와의 그런 공동 개발이기 때문에 엑시콘이 이제 개발만 완료한다면 결국 삼성전자의 이제 두 번째 납품업체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꽤나 이제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어요. 가격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구의 기온이 이제 여기서 1도만 더 상승했을 때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일반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인들이라던가 아니면
핵심 기업에 일하고 있는 임원진들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심각성이 일반인들에게까지 이제 전달이 될 경우에 전 지구적인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프랑스의 헌법 제1조가 이제 기후에 대한 보호, 환경 보호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결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저하시켜서는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제가 왜 뜬금없이 DDR5 엑시콘을 분석해드리면서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거의 대부분의 전력을 사용할 때마다 이 탄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철강, 뭐 시멘트, 뭐 아니면 동물, 뭐 음식료 쓰레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데에도 이런 탄소 배출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전력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것이겠죠. 전력 소비량 감소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반도체의 성능을 증가시키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DDR4에서 DDR5로 넘어갈 때 이 전력 효율성이 2배 이상 증가해요. 2배 이상. 이 과정에서 전력 소비량도 거의 50%까지 이제 하락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속도라던가 뭐 용량이라던가 이런 거는 당연히 다 증가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쪽에 대한 투자가 저는 가면 갈수록 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런 압박감이 점차 좀 심하게 들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뭐 구글이라던가, 구글 같은 경우도 이 전력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또한 전력 사용량을 전력 사용하는 데 있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거의 100%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제 이와 관련된 핵심 기업도 이제 어제 매수를 했어요. 구글 측에서 직접적으로 밝혔고, 이쪽에 대한 100% 수소 연료 전지를 이 기업 거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쪽에 대한 큰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전력 감소를 위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성능을 높여야 되는 것인데, 가장 가시적인 것이 DDR5로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이것만큼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전력을 소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뭐 구글이라던가 아마존 같은 경우도 추운 지역에 이런 데이터 센터를 놓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추운 지역에 놓을수록 전력을 이제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열이 이제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부수적인 그런 역할일 뿐이고,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에너지원을 이제 친환경으로 바꾸는 것, 두 번째로 반도체의 성능을 극도로 높이는 것, 이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혹은 정책 사이트 아니면 전 국가적인 그런 투자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DDR5가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어 갈 것인데,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지 이제 매출에 대한 그런 본격적인 급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점차 빨라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환경 오염이라는 이 메가 트렌드, 친환경 탄소 배출에 대한 감소라는 이 메가 트렌드가 DDR5로의 전환과 DDR5로의 채택을 조금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꽤나 좀 기대해볼 만한 시기가 이제는 다시 다가오고 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200% 이상의 수익권에서 많은 물량을 매도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저는 투자 중이고요. 앞으로도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기대해볼 만한 그런 사이클이 저는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뭐 낸드 투자 사이클도 마찬가지고, 우리 DDR5와 관련된 투자 사이클도 올해부터 다시금 본격적으로 상승 사이클을 그려갈 것이라는 예상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봤을 때에도, 단순 실적만 봤을 때에도 꽤나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CIS 이미지 센서에 대한 테스터에 대한 그런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꽤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중요 그런 투자 사이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쪽에 대한 반도체 장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R&D 비용이에요. 연구개발 비용이 가장 중요한 비용 중에 하나인데, 타사와 비교했을 때,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엑시콘의 연구개발 비용, 연구개발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꽤나 좀 좋은 그런 흐름을 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중소형 기업들, 수주산업 같은 경우는 이 부채 비율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좋을 때는 확 져줬다가 안 좋을 때는 기술 개발로 계속적으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특히 엑시콘 같은 경우는 15%가량을 이제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아니고 매출액 대비입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15%가량을 연구개발비에 꾸준히 사용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잠시 이제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드리면 일단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좀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 보시면 부채 비율이 30%가 안 돼요. 특히 현금성 자산도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약 300억 원인데 시가총액이 약 1,500억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꽤나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올해 흑자전환 했습니다. 올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이고, 이제 작년 기준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이고, 올해부터는 특히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고,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꽤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일단 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러브콜을 이제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이런 것을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SK 하이닉스의 그런 반도체 테스터를 담당하고 있는 유닛 테스트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꽤나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가격대도 저는 괜찮은 가격대라고 봐요. 다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한국 증시를 좀 안 좋게 본다거나 혹은 이쪽에 대한 사이클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결국 이 라인 때, 이제 이 라인 때부터 이 라인 때까지는 좀 괜찮은 보수적인 가격대가 될 수 있다. 12,000원 라인 때부터 9,500원 라인 때까지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에도 꽤나 안정적인 구간이 될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뭐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월봉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고점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은 물량을 정리했지만 다시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N자형 파동으로 가는 그런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저는 꽤나 좋은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시콘에 대한 분석이었고 DDR5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